안녕하세요. 12월 30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재료나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5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 살짝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 소폭 하락했고요. 혼조세 마감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다우 23포인트 강보합이고요. S&P 500 강보합이고 나스닥은 0.17%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가 0.32% 하락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일째 하락하면서 1.95% 급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소폭 하락해서 10년물 1.87%입니다. 달러 지수 96.63으로 하락했고요. 원달러 1159원으로 하락, 원엔 10.59로 강보합입니다. 위안달러 6.99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강보합권입니다. WTI 61불, 브렌트 66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전보다 감소한 100.4입니다. 일본 11월 실업률 2.2%,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9% 상승입니다. 일본 11월 소매 판매 전년비 2.1% 감소이고요. 산업 생산 0.9% 감소입니다. 중공 11월 산업이익 5.4%로 급증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203억 불로 급증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 전주보다 8개 감소했고요. 총 원유 시추수도 8개 감소했습니다.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로 회귀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다음 주 발표 기다려 보겠습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추가로 새로운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사인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는지 주목이 됩니다. 연초 이후 미국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1월 2일 이전에 별도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건 급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와 원유 투자 관련해서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면요. 2014년에 유가 폭락한 이후에 대략 5년간 그 이전에 비해서 저유가 지속 중인 상황입니다. 이 기간에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기름이 국제시장에서 사실상 완전 사라졌고요.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 감축 지속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급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로 국제 유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유가는 에너지 기업의 주가에도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S&P 500 에너지 섹터 주가 흐름이 S&P 500 전체 지수의 흐름보다 현저히 나쁜 실적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에 대한 분석, 최근의 영상 자료에서 밝힌 견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관련 흥미로운 뉴스 있는데요. 국영 연구기관의 연구 잘한 사람,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공의 가장 큰 위험, 이게 중공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국내 시장에서 민간 기업들이 국영 기업들에 비하여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중공 당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지 주목이 되는 거겠죠. 이미 중공은 금융산업 완전 개방을 1년 정도 앞당겨서 전격 시행하고 있고요. 중공의 국내 부문에서도 국영기업의 특혜 조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수시로 지적을 해오고 있던 내용인데 이런 방향이 분명히 맞습니다. 또한 페이스 2딜 이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쟁점 중에 하나일 텐데 앞으로 중공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주목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중공이 차이나 베이지북 4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중공 경제의 현황을 분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1번, 기업들의 캐시플로우가 현저히 쪼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공 기업들의 눈물의 씨앗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설비 투자 왕창 했는데 물건이 잘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재무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 둘 다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재무 레버리지는 고정 이자율,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비, 높은 고정비 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영업 이익으로 이자 갚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지, 예?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뉴 오더, 즉 신규 주문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현상입니다. 즉 시장이 막히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술도 막히니까 기술 막히면은 시장이 요구하는 물건을 제때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주문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억 부도 내고 망하나 1000억 부도 내고 망하나 망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서 버티다가 더 이상 빌릴 수 없을 때 나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대출은 규제가 심하기에 받을 수가 없고요. 결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섀도우 금융이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중공 당국이 베이지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공 당국의 자기 고백인데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다리던 뉴스가 확인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부채 증가 문제는 한국도 사실 심각합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자료는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99.3%라고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서 이 상승폭이 43개국에서 3등이라는 이런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참고로 미국은 75%이고요. 중공은 150% 넘습니다. 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권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압박도 거세진다는 사실 계속 지적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네트워크 핵심은 5G인데 여기서 화웨이를 배제하면은 그 화웨이는 고사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은 화웨이에 팔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미국에서 지금 미국 법이죠, 이게. 그런데 미국과 기술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법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으니까 계약 조항을 통해서 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내년에는 위 기준을 미국 기술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런 대만 자유시보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화웨이와 거래하는 거 이거 더 틀어막겠다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지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을 정면으로 침략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국민연금이 보관하고 있는 그 주식은 국민연금의 것이 아니잖아요. 연금 계약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주식을 가지고 마치 연금이 주주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종놈이 지가 주인 행세한다는 그런 꽈라지인데 이는 처음부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제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거 그것은요. 그 기금위원회의 그 결정이라는 거 그거는 법이 아니죠. 법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그 법률 규정에서 뭐 위임 규정을 찾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설사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 법률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지금 정부가 연금 주식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사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네? 정보의사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런 거는 쟁점이 아닙니다.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그거 좋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장사하러 가겠습니까? 예. 좋은 지식은 정권거래소 IPO 안 해버릴 것이고요. 쓰레기 기업만 과대 포장해서 상장되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기본적으로는 일어나겠죠. 기존 상장 기업들 경영권에 대한 위협 아주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실상 연금에 의한 사기업 국유화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네,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기존 상장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 안 할 것입니다. 추가로 한국에 있는 기업은 부실화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고 알짜 비즈니스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근본적으로 쪼그라들 이유가 추가된다는 점이, 이 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미국 다우 지수, 중공 상해 지수 2019년 초 이초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작년 말 종가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 금년 12월 27일 지수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스피는 8% 올랐고요. 다우 지수가 22.8% 올랐고 상해 지수가 의외로 선방했네요. 20.5%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마이너스 14%, 중공은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13일부터 그 심심풀이로 이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노는 것보다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하는 생각. 예? 저희 생각이 과연 세상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호기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누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아는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틈틈이 유튜브 영상 처리하는 방법은 익혀갖고요. 전부 그 스마트폰만으로만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신나게 놀던 분야가 그 등산 이야기, 경제 이야기, 투자 이야기 이런 거 시작한 것이고요. 이렇게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하여튼 지금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꾸준히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주제들에 집중해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고요. 실천적으로 유용한 거, 실천적 유용성,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신나게 놀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살자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매일 오전에 이 시간에 이렇게 처음 올리는 그 영상, 미국 시장 주로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들 정리하는 영상이고,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점, 그게 저는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한 시장이 열리는 경우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켰다는 점이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싫으면 말아버리고, 그것보다는 하여튼 매일 일정하게 꾸준히 올리는 거,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여행을 가더라도 현지에서 접속해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시장이 열리는 한
오늘도 신나게 놀자. 이 영상도 결석 않겠다, 안 하겠다. 이런 그 스스로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2등 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막 1등 하기까지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으면서 그래서 기어코 1등을 하고야 마는 성질인데, 하여튼 뭐 성질 아주 더러운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성질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급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하여튼 꾸준하게 그러나 냉철하게 계속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막 시작이 된 거 힘은 들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예. 새해는 물론이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힘들게 하는 거 용돈도 넉넉히 받고 싶습니다. 예. 방법은요, 광고 건너뛰기 이런 것보다는 광고도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시면 광고 건너뛰기 하셨다가 휴대폰이 쉬고 있을 때 소리 안 나게 음량 최소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그냥 틀어두면 됩니다. 연속 재생하면 더 감사하고요. 이외에 별도로 구독료 이렇게 받고 부탁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 하지 안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지인분들한테 추천 또 공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끝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어떤 질적인 도약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충고해 주시면 정말로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